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VFX 카메라 트래킹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2년 전쯤 VFX 영상을 업로드한 후로는 VFX 쪽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최근 다시 관심이 생겨서 영상을 업로드 해봅니다. 블렌더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예전 영상이랑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블렌더 4.0이고 영상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푸티지가 필요한데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원하는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영상에 따라서 카메라 트래킹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블렌더 VFX 카메라 트래킹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링크에 있는 영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블렌더 처음 실행 화면에 보면은 여기 VFX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New에서 VFX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VFX를 하기 쉽게 워크스페이스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창은 에디트 타입이 무비 클립 에디터로 바뀌었고 모드는 트래킹 모드, 뷰는 클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트래킹할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시퀀스나 무비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휠키를 이용해서 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색감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렌더에 간 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선택해 줍니다. 블렌더 4.0 버전에서는 뷰 트랜스폼이 기본이 AGX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 촬영한 것과 같은 색감을 보기 위해서는 AGX가 아니라 스탠다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프로퍼티스를 보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기본이 24fps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59.94fps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레이트는 59.94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의 전체 프레임은 725로 되어 있는데 블렌더에서는 기본 스타트가 1이고 엔드가 250입니다. 영상과 맞춰주기 위해서 이 값을 725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왼쪽에 Set Scene Frames라고 있는데 여기를 선택해주면은 자동으로 불러온 영상에 맞게 이 프레임 레인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아래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 게이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값이 늘어나면서 블렌더에서 이 캐시 메모리에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프리패치를 한번 먼저 눌러줘도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파일은 컨트롤 S를 눌러서 한번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VFX라고 해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레임에 가서 카메라 트래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으로 쉽게 이동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른 채 키보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이 키보드 화살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 창에서 이 키프레임이 안 보이는 것은 이렇게 휠키를 눌러보면은 이 비율이 안 맞아서인데 이것은 여기서 키보드에 있는 홈키를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 키보드 화살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줬습니다. 이 카메라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위 배경과 구분되는 포인트들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 트래킹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A4 용지에 이 검은색으로 십자가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트래킹이 엄청 편리한데요.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영역이 생겼고 이 부분이 여기 패턴 사이즈를 찾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치 에어리어라고 해서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이 패턴을 찾는지가 나오는데 Alt S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치할 영역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트래킹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푸티지 아래 트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은
더 자세하게 어떤 포인트가 트래킹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트랙에서 트랙 모션에서 앞에서부터 뒤로 트래킹을 할 거기 때문에 포워드를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렇게 트래킹을 했고, 여기 오른쪽 위에 트래킹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렌더에서 카메라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 이상의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원하는 포인트를 지정해 줘도 되는데 블렌더에서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여기 디텍트 피처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블렌더가 트래킹할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디텍트 피처스를 선택해 보면은 마진 스레솔드 디스턴스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마우스를 두면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마진 값은 이 이미지 경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입니다. 이 값을 만약에 키워주면은 이 이미지 경계에 있던 포인트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값을 0으로 해주면은 이미지 경계에 있는 부분도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0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레솔드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두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트래킹하기 좋은 포인트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을 키워주면은 트래킹하는 포인트가 점점 낮아지고, 반대로 이 값을 낮게 해주면은 더 많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값을 0.3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값이 있는데 이 트래킹하는 포인트 사이에 이 미니멈 값입니다. 이 값을 키워주면은 이 트래킹하는 포인트들이 점점 사이가 커진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값을 작게 해주면은 더 많은 포인트들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값을 50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랙에서 트랙 모션에서 포워드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렇게 트래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트래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디텍트 피처스를 해줄 건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선택한 포인트를 모두 선택 해제한 다음에 다시 디텍트 피처스를 선택해 줍니다. 동일한 값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트랙에서 트랙 모션에서 백워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랙 마커스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트래킹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 트래킹 하는데 시간 차이가 꽤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포인트는 제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포인트인데 트래킹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엄청 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트래킹 하다가 이 트래킹에 실패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검은색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튀는 순간 트래킹하는 포인트를 놓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카메라 솔브를 할 때 많은 에러 값을 만들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스파이크 튀는 부분들을 삭제해 줬으면은 이번에는 솔브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여기 솔브 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이용했을 때 선택을 해주는데 저는 아이폰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체크해 줄 수 있는데 수동으로 키프레임 A와 B 사이에서 이 카메라 솔브를 수행하도록 해줄 수도 있는데 블렌더가 자동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파인 할 값들을 선택해 주는데 이 포컬 랭스와 옵티컬 센터, 라디얼 디스토션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탭에 보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센서 위스와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알면은
이 값을 바꿔주셔도 되는데 모를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렌즈 값이 있는데 이 포컬 랭스 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값을 입력해주고 모르는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두고 카메라 솔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솔브에서 카메라 모션을 선택해줍니다. 지금 여기 솔브 카메라에 이 퍼센트 값이 올라갈 텐데 이 영상에 따라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솔브 에러 값이 0.48 픽셀로 나왔는데 이 값이 1픽셀 이하면은 이 카메라 솔브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고 제가 카메라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도 미리 해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값을 이용해서 여기 트래킹 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셋업 트래킹 씬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오른쪽 위에 이렇게 화면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에디터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마우스를 두고 조인 에어리어스에서 이렇게 창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웃라이너 창을 보면은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추가가 됐고 자동으로 큐브와 이렇게 그라운드, 라이트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 있는 테이블과 그라운드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 플로우와 오리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트래킹이 잘 된 바닥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Set Origin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 마우스를 두면 표시가 나오는데요. 바닥면에 있는 3개의 포인트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지금 트래킹이 잘 됐던 바닥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줄 건데요.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3개의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플로우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위에 창에서 정확하게 배경 영상과 이 바닥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오른쪽에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준 다음에 렌더 엔진은 사이클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GPU 컴퓨터로 바꿔주고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은 필름이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페런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은 월드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페런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은 보이는데 이 큐브가 너무 커가지고 화면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Shift Z를 눌러서 이 X, Y축 기준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영상에 있는 테이블과 이 그라운드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살짝 그라운드 위에 위치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이상한 거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그라운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여기 포그라운드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짝 그림자가 보이기는 하는데 빛의 세기가 약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에 가서 라이트를 선으로 바꿔주고 이 스트렝스는 한 3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바꾸면은 이 빛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이 큐브의 색깔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눌러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 보면은 이 그림자가 이 테이블 위에 표시되면서 이렇게 큐브가 이 영상과 합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컴포지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러 개의 노드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영상 이미지가 표현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 크기를 바꿔주는 방법은 V키를 누르면은 작게 되고 Alt V를 누르면은 크게 됩니다. 적당히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이 노드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비 클립이라고 해서 원본 영상이 있고 언디스토션 노드와 스케일 노드를 통과한 다음에 이 알파 오버 노드와 합쳐지게 됩니다.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4개의 노드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면 렌더드 레이어에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무비 클립의 이미지를 이 알파 오버 노드의 위쪽에 있는 이미지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무비 클립 원본 영상이 있는데
그 아래에 이 블렌더에서 렌더링한 이 3D 오브젝트가 이 알파 5번 노드를 통해서 이 원본 영상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최종 컴포지팅 되면서 렌더링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105 프레임에 있는데 여기서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큐브가 보이고 105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렌더링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나중에 이미지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 하나 렌더링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 X를 눌러서 창을 닫은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렌더 세팅을 한번 가줍니다. 그러면 뷰포트의 맥스 샘플이 기본이 1024인데 300 정도로 바꿔주고 렌더의 맥스 샘플도 4096으로 엄청 큽니다. 이 값도 50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거나 F12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샘플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렌더링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X창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아웃라이너에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실제 백그라운드는 렌더링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선택한 다음에 X를 눌러서 이것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F12를 눌러서 렌더링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93초로 줄어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큐브를 움직여 보면서 색깔도 바꿔보고 최종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눌러서 삭제를 해준 다음에 다시 모션 트래킹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 간 다음에 이 큐브를 선택해 주고 알파벳 I를 눌러서 여기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쉽게 보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에디터 타입은 타임라인 에디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400프레임 정도로 움직였을 때 이동 단축키 취 Z를 눌러서 살짝 위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알파벳 I를 누르고 어베일러블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 둔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영상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큐브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도 바꿔볼 건데요. 첫 번째 프레임에 간 다음에 이번에는 라이트를 선택하고 지금 라이트 컬러가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녹색 계열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추가됐고 중간에 한 200프레임쯤에서 다시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바꿔주고 다시 애니메이트 프로퍼티 그 다음에 한 400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다시 컬러도 이번에는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고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이 큐브가 움직이면서 색깔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영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아웃풋 프로퍼티스를 선택한 다음에 레졸루션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폴더가 있습니다. 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비디오 폴더에서 여기 뉴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에 테스트라고 해서 accept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은 PNG로 해줄 수도 있고 지금 FFmpeg 비디오로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PNG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VFX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할 때 꽤 시간이 걸리는데 이 PNG 이미지 시퀀스로 해주면은 혹시나 렌더링 하다가 컴퓨터가 멈추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렌더링을 끊어서 하고 싶을 때도 원하는 부분부터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웃풋 프로퍼티스도 세팅이 됐으면은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 VFX 카메라 모션 트래킹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트래킹이 쉬운 편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영상을 가지고서 트래킹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및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